지금 대한민국의 국방이 뚫린 것도 굉장히 분통 터지는 일이고 우려스러운 일인데, 그 이후에 문재인 정권이 뭐 이렇게 은폐할 일이 많은지 전혀 우리 진상조사단이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협조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 방문도 그렇고, 그저께 강원도 동해에 있는 일함대 사령부도 그렇고, 또 23사단도 그렇고, 저희 진상조사단의 방문을 일체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저와의 통화에서 국방부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해달라 얘기합니다마는, 도대체 국방부의 어려운 입장이라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국방에 또 경계 작전에 실패했으면 그 책임을 지고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라도 해야죠. 그것조차 응하지 못하는 그 국방부의 입장,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저는 3번씩이나 삼척항에 가서 어민들하고 또 최초 112 신고자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정말 궁금하고 의혹이 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언론인들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저희 자유한국당의 그 행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애써주시는 우리 진상조사단의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오늘 또 원내대표님 오셨습니다. 인사 말씀 듣고 저희가 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진상조사단장님을 비롯한 조사단원 여러분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월요일 날 긴급하게 제1함대를 찾아갔건만, 이 한마디로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저희의 어떤 진상을 밝히려는 그러한 조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저희 진상조사단의 단장, 우리 김영호 단장께서 3번씩이나 삼척에 가면서 지금 굉장히 우리가 진상을 많이 밝혀내고 있는데, 한마디로 저도 그날 갔다 와서 보니까 정말 이렇게 청와대가 은폐하고 조작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민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딱 보는 순간 이 어망은 위장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박에 타 있던 사람들은 개선장군 같은 모습이었다. 며칠간 바다에서 있었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하루만 바다에 있어도 노숙자 같은 모습인데 말쑥한 모습이 개선장군 같았다, 이렇습니다. 정말 용감한 시민이 전화로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또 용감한 시민이 사진을 찍지 않았으면 이 사건은 영영 묻힐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과정에 있어서는 지금 청와대, 국방부, 국정원 모두 나서서 숨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을 보니까 국방부 장관이 홍보 관련 회의에 직접 참석했다는 것도 보도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윤도한 홍보수석을 비롯해서 청와대의 반응을 봐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4명 중에 그래도 2명이 돌아갔기에 다행이라는 취지입니다. 왜 그랬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청와대, 국정원, 그리고 국방부에 이어서 이제 국회 국방위까지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알리기 싫어서 지금 국방위원회를 열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상임위에서 상임위 단독으로 열어야 된다 하고 있으면서 본인들은 이 진실을 온 세상에 밝히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국방위원회 열고 있지 않는 이 민주당의 모습, 저는 이 궁금증에 또 하나를 더 보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조각처럼 나오는 이 조각 퍼즐을 다 맞춰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국정조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국정조사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도 모두 국정조사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논의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같이 낼 것인지 따로 낼 것인지 논의해서 우리 당이 먼저 내거나 함께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바른미래당이 요구했었는데 저희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한 은폐를 넘어서 조작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번에 대통령의 군형법 위반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청와대의 적극적인 개입 은폐 의혹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법률적 검토를 하고 사실에 조금 더 접근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이 용감한 시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 포상 규정을 보니까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포상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 포상 규정에 관련된 4조 2호에 자신을 희생하거나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거나 국민의 복지의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절차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의 진상조사단 의원님들께서 하나하나씩 국민들에게 더 진실을 밝혀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북한 어선 기준 사건은 날마다 숨겨졌던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고 청와대, 국방부 등 관계 부서에서 거짓말, 축소, 은폐하려 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국민의 불신과 의혹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별 것 아닌 것으로 조용히 처리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은폐, 조작, 축소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 사건 당일 15일 오전에 합참 지하벙커에서 국방장관 합참의장, 정보작전 주요 간부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여 관련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고 15일 저녁에도 합참에서 현진 3척에 직접 방문하여 관련 기관을 다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2일 동안 이 사실을 숨겨왔고 17일 언론 브리핑에서도 표류다, 발견이다, 해상경계작전에 문제없다는 허위사실을 하여 국민을 속인 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두 번째, 어민의 단순 기순이라고 임명을 송환까지 하였음에도 10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국정원의 합심이 계속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여러분, 그 30 기순자 중에 이 사람이 어민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세 번째, 이 입항 시간대에도 CCTV에도 의심스러운 주변 상황임에도 관계 부서에서는 무심하게 처리하는 부분. 그 시간대에 신원 불상자가 이렇게 그 주변을 배회하는 뭔가 찾는 모습, 이런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관광은 물론 단순한 우리 산책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혀 모르는 부분으로 방치하는 이런 행위. 네 번째, 삼척항의 책임 부서인, 방어 책임 부서인 육군 부대에 대한 문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경 책임자들만 서둘러 문책 인사한 점. 지금 조사받아야 할 사람들이 조사하는 셀프 조사입니다.
청와대가 은폐 조작 축소 개입이 있다고 의심하는 사안을 통제받는 국방부에서 조사하는 눈치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국정조사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군대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군대를 이렇게 만드는 일은 죄 짓는 일입니다. 국민들께 죄 짓는 일 여기서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기강이 흔들리고 있으며 국가안보의 최고보루인 군을 이렇게 무책임하고 거짓말하는 조직이 되어가고 있으며 가슴 통탄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방부 군의 최고 책임자들 당신들의 책임입니다. 부하들에게 책임 전가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진상을 밝히고 강한 군대 만드는데 헌신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언제까지 진실을 감출 수 있다고 보십니까? 빠른 시간 내에 속지 않은 마음으로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지금 우리 당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서 국회에 전면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지만 상임위에는 참석을 하겠다고 이미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선언을 했습니다. 예, 선별적으로 이렇게 참석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의 참여 없이 그 법안들을 처리를 하거나 또 참여했는데도 표결 처리하는 그런 예가 있다고 제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임위 운영은 지금까지 관례가 없던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이 비록 처리되어 있지만은 자유한국당 참여 없이 처리되어 있거나 그리고 표결 처리된 소위에서 표결 처리된 그런 법안들은 제가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관계 상임위로 다시 회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부를 하지 못하는 그런 법안들은 법사위에서라도 여야 합의를 해가지고 합의 처리되도록 그렇게 법사위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먼저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당은 국방위원회를 한시라도 빨리 열어서 이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조속히 국방부를 상대로 진실을 규명하려고 합니다.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이 여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정말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북한 선박의 은폐 조작이 지금 며칠 지났지 않았지만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초기 단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 검증된 내용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방부에 대해서 두 가지 새로운 거짓말에 대해서 좀 강력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우리 진상조사단이 함대 사령부와 군부대를 방문을 하고자 공문을 보냈을 때 공식 공문을 통해서 지금 셀프 감사 중이기 때문에 방문을 허락할 수 없다. 또 군의 사기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경기에 근무 영향을 준다.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허락할 수 없다고 이렇게 공식 문서를 통해서 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굉장히 분노가 들끓자 청와대가 국방부를 대변해서 군부대를 방문하기 전에는 뜬금없이 4일 전에 이렇게 신청해야 되는 일반 국민들이 이제 부대를 방문 4일 전에 신청해야 된다. 이 규정을 들어서 우리가 규정을 어겨서 신청했다. 이렇게 처음에 공문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것도 얼마나 참 우스운 일인가. 처음에 공문 내용에는 그런 규정 이야기 안 하다가 뜬금없이
4일 전에 신청했는데 4일 전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규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첫 입장하고 너무나 상황에 몰리니까 또 다른 규정을 끄잡아내서 이렇게 한 것은 뭐 검찰이 별건 수사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의아해하고 있고 또 분노하고 있는 부분이 8군단이 거기 해상경기에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8군단이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투태세 검열 기간 중에 음주 파티를 했다. 여기에서 어떤 제보들에 따라서 언론 보도가 따르자 8군단에서 또 내놨죠. 산불이 언제 났습니까? 고성 산불을 진화를 하는데 수고한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회식했다 해서 감성적으로 국민들에게 그럴싸하다는 분위기를 주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하고 확보한 증빙 자료에 따르면은 회식 준비할 때 산불 진화 수고 격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전출입 장교를 위한 회식이었고요. 그 회식에 사용된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술값을 얼마나 지불했는지까지도 내부 정보가 다 들어와 있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산불 진화 운운하는 것은 이거요 사소하게 보이지만 이거 군이 2번, 3번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면 참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마침 8군단대 전투체시 검열을 하니까 이런 부분도 허위 변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제보에 대해서도 제가 봐서 제보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지상 육군이 책임져야 될 해상경계 움직인 22사단 8군단 23사단의 22마일 안에 해상경계 책임이기 때문에 철저히 TOD 분석을 통해서 진술에 의존해서 먼 바다를 이동했다는 것에 대해서 가까운 바다로 온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과학적인 수사, 북한 주민의 진술이 아닌 과학적 수사를 통해서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초기 단계에서 은폐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 확인된 사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감사를 갔습니다. 가서 그 첫 번째 정부가 공식 입장이 내놓은 것이 2시 10분에 동해 해경청에서 내놓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해경청에서 짧은 문장이죠. 북한 어선이 조업 중 기간 고장으로 표류하다가 자체 수리하여 삼척항을 옴으로써 6시 5분에 발견되어 관계 조사 중이다. 자세한 건 통일부에 문의 바란다. 16명의 지역신문 기자들이 보냈습니다. 이 보낸 과정에 대해서 중요한 진술이 확보되었습니다. 동해 해경청 홍보 관계자들은 이 진술을 쓰기 전에 상급관 층인 해경청 본부 대변실로부터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보도 내용과 사용이 될 키워드에 대해서도 조율 받았다. 그쪽에서 진술 내용에 따르면 이 동해 해경청 지시 내용도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의논돼서 한 것이니까 조치하기 바란다. 정부 이 중요한 사안을 동해 해경청 홍보계를 통해서 발표하고 나중에 청와대 대변인은 동해 해경청이 2시 10분에 이 SNS 발신한 이 내용을 가지고 정부가 숨긴 것이 그대로 발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해 해경청의 홍보 첫 번째 공식 반응을 내놓기 이전에도 이미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고요. 이 대책이 참가한 기관과 참가한 분 또 어떻게 조치할 방향에 대한 논의 과정도 저희가 좀 더 심층적으로 조사해 가겠습니다. 초기 단계만 일단 확인된 것이 있고요. 계속해서 단계별로 이런 은폐되고 감추어졌던 부분을 철저히 저희들이 규명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이 모든 진실을 거대한 안보 게이트에 대한 진실을 밝혀서 대한민국 안보에 우리가 바로잡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조사로 안보게이트 대국민 사기극의 전말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삼척 현지 조사에서 확인됐지만 어선도, 어민도, 표류도 아닌 북한 선박 입항 은폐 사건은 사실상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북한에서 온 사람의 제일 첫 번째 이 사람의 복장은 이거는 인민복입니다. 인민복에다가 굉장히 깨끗하게 옷을 금방 다려 입은 것 같이 그 다음에 옷도 굉장히 풀을 해서 입은 것처럼 굉장히 지금 빳빳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며칠 동안 그 배를 타고 온 사람의 복장이고 그런 사람의 표정이겠습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배를 보시면 이 배를 보면 이게 오징어잡이 배로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배가 너무너무 새 겁니다. 그 다음에 어민들의 포항, 저기 삼척의 그 지역 주민들의 말을 들으면 여기 이 배 안에 멍울 하나 안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표류에 관해서는 선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분명히 자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새롭게 저희가 한 것은 배 안에 그 선박이 발견된 당시에 조리도구가 뭐가 있었냐면 칼, 도마, 그릇, 냄비, 가스버너, 그리고 식량으로서는 쌀이 있어서 총 17종 45점이 적재되어 있었다. 요 사실을 제가 지금 하나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은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 대북 쌀 지원 등으로 북한의 환심을 사려는 청와대가 북한 눈치를 보며 섣불리 북한 선박 입항 사건 자체를 축소, 왜곡, 은폐하며 특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다 이런 사단이 났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조금 하나 빠졌는데요. 이 옷도 새롭게 밝혀진 것입니다. 이 옷을 보면 이게 내복이랑 뭐 겉옷인데 옷들이 상당히 좋은 옷들입니다. 이렇게 어민들이 입고 그것도 평상시에 다닐 수 있는 그런 옷은 저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거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이 북한 선박이 NLL을 넘은 이후 57시간 동안 이들의 행적과 우리 대응 태세 전반, 삼척항 접안 이후 모든 기관 부처의 대응 전체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의 적폐 수사 이후에 정권 내 의사결정, 정책결정 과정 모두 수사와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청와대, 안보실과 군, 경, 국정원, 통일부 등 부처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는 물론 당시 보고 점퍼사항, 회의, 책임자, 결심사항, 대통령 보고사항까지 국회 조사, 검증 대상입니다. 이거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정원, 군 등 관계기관의 지역합동 정보 조사에 대해서 상당한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청와대 안보실이 해경, 국정원 등으로부터 거의 실시간으로 보고받아 당시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국방부는 지하 벙커에서 장관 이하 합참 간부 등 군 수뇌부들이 모여서 사실상 대책회의를 연 후에 의도적인 대국민 사기극에 나섰고 4명 중 2명의 조기 송환이 정강석처럼 결정된 점에 비추어서 2시간여 동안 진행된 1차 지역합동조사는 이미 송환이라고 하는 정해진 결론에 상황을 짜 맞추는 이른바 답정너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원 지부가 주도하는 지역합동조사에서 대공 용의점 파악을 위한 전략신문 등은 국정원 본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공 용의점 없음과 2명 송환이라는 1차 합조 결과는 결코 지부 합조팀 단독 판단이 아니라고 보였습니다.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또 국정원 강원 지부는 합조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안 돼서 그 대공 수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따라서 지역 합조팀 구성부터 진행, 종결시까지 국정원 강원 지부와 본부의 상황 보고, 본부 지시, 지침,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는 국정원뿐만 아니라 1차 합조에 참여한 18개 기관 모두 해당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특히 국정원의 서훈 원장의 경우에 정의용 안보실장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에 매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서 북한의 비위를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4명 모두 송환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본부 대공수사국과 강원 지부에 내려서 합조를 진행했기 때문에 합조 시간이 고작 2시간에 불과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연출에 국방부가 지원한 이반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은폐 조작 사건은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군을 통제해서 진실을 속이는 것도 한순간인 만큼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인 만큼 진실이 조속히 드러날 수 있도록 당 조사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이 부분은 저희가 밝힐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듭니다. 이상입니다. 북한 소형 동력성 사고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력과 일본, 미국 정보력을 통합하면 이것은 하루 이틀이면 명확하게 모든 진실이 밝힐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덮으려고 하기 때문에 수많은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이거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반국가적인 범죄 행위로 이게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북한과 연계되어서 일어났던 일이라면 그래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지금 그러한 은폐에 동조하면 그야말로 부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후하 직원들까지도 이런 부역 행위에 끌어들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라도 양심 선언을 하고 자기 직분에, 원래의 직분은 충실히 해 주실 것을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7일 10시 30분에 발표된 정례 브리핑 발표문은 당일 아침에 열린 이른바 주요 지휘자 회의체에서 논의되고 확정 작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합참 공보실장에게 전달이 되어서 그 내용을 합참 공보실장이 그대로 낭독한 것입니다. 6월 17일 당일 주요 지휘자 회의체에 참석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몇 시 몇 분에 주요 지휘자 회의가 열린 것인가, 또 기자단 백브리핑을 몰래 지켜본 청와대 행정관도 이 회의에 참석을 했는가, 정례 브리핑 문건은 누가 작성하여 합참 공보실장에게 전달했는가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거짓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입항 이후에 최소 이틀간 2차례 이상의 국방부 주요 지휘자 회의 개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우에 청와대로부터 이번 사건 관련 보도 지침이 하달된 의심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17년 3월에 제정된 국방 전략적 소통 훈련 규정에 따르면은 국방부는 민감한 상황 발생 시에 청와대 자료를 보고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를 협의하면서 보도 지침 작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도 지침을 작성한다고 해서 이 자체가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를 자료를 공개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국방부는 현재 합동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BH 하달된 보도지침 존재 여부에 대해서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있고 사실 확인도 지금 회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이 이 자체가 위법한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보도지침의 내용과 작성 경위에 따라서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거짓말이 다 드러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해서 이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지만 이것은 덮으면 덮을수록 중대한 범죄 행위가 됩니다.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하 직원들 부역 행위로 끌어들이지 말고 본인 스스로 오늘이라도 양심 선언을 하고 정확하게 자기 직분을 수행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